달성문화재단은 30일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28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감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영어도서관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강좌 및 제2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미술관은 8월 29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웰컴 홈 향연전을 엽니다. 대구시는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토의를 위해 제14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윤슬 작가의 신간도서 마인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2021) 달천예술창작공간 제1기 입주작가 릴레이전 김조은, 김현준 작가의 전시가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은 30일 지역민의 생활문화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용환 달성 부군수와 김보경 군의원, 신동윤 군의원 등 지역 유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역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빈면 대평리에 위치한 행복생활문화센터는 폐교가 된 대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국시비 9억 3천만 원, 군비 10억 7천만 원, 총 20억 원을 투자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1층과 2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된 행복생활문화센터는 1층의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사무실과 휴게 공간이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친 공간이 있으며 2층은 주요 연석 공간인 동아리실과 미술공예 등의 활동 공간인 공작실 그리고 민속예술단체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원데이 클래스 형식의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대관 운영을 통한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길입니다. 오늘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빈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44개의 생활문화 동아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행복생활문화센터는 7월 말까지를 대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해 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 성인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1일 최대 4시간, 1일 1회, 주 2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28일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감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영남장애인협회가 아진농산으로부터 감자 5톤을 후원받아 회원들이 직접 의성에서 감자를 싣고 월성주공 2단지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저희가 늘 해오듯이 오늘 아진농산에서 감자 5톤 분량을 후원받아서 월성주공 2단지에서 지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덥지만은 후텁지근한 날씨지만은 우리 자원봉사들 한 15분 정도 하고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은 같은 소외된 계층의 아름다운 나눔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자 나눔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 10여 년 다 됐습니다. 10년이나요? 네, 다 됐어요. 감자뿐만 아니고 예. 갖은 부식들, 예. 매천시장 내지는 팔달시장, 각 시장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새벽에 일찍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봉사단들 동원을 해서 트럭을 갖고 가서 이제 물건을 받아와서 달서구 관할 소외계층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노인정 등에 네. 나눔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노인정에는 잘 못 가고 있어요. 예. 그 대신 이제 또 빵 나눔도 하고 있는데 영남 장애인협회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아유 저희 회원들 많아요. 많죠? 저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잘하시고 이래서 자부심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이나 저나 얼마 전에 또 우리 자원봉사 시간 10,000시간도 넘었고 그럴 정도로 1년 365일 중에 365일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4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은 영남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 무료 장례봉사와 무료 급식, 밑반찬 배달,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쓰기 말하기 중점 특별 강좌를 개설하고 제2회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 영어 도서관에서는 AR 도서와 함께하는 와이링업 스피킹업 특별 강좌를 개설해 읽기 위주로 운영 중인 AR의 범위를 확대해 쓰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4개 반으로 7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신청은 달서구 거주 초등학생 2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모집합니다. 또한 달서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는 달서 구립도서관이 소장한 영어 도서를 읽고 자신의 느낌과 소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대회로 8월 21일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9월 4일 본선 대회를 개최하며 우수 어린이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달서구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탑재된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해 7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달서 영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미술관은 8월 29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웰컴홈 향연전을 엽니다. 국내 문화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이건희 컬렉션은 이 회장의 철학이 녹아있는 예술품 수집의 결정체입니다. 삼성을 이끈 고 이건희 회장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와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문화재와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수만 점에 이르는 이건희 컬렉션은 민족문화 선양과 인류의 추구, 사회 공동체와 이익을 나누는 그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김종영, 문학진, 변종화, 소동진, 서진달, 유영구, 이인성, 이쾌대 작품 등 총 21점입니다. 웰컴홈 향연은 기증작가 8명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이건희 컬렉션 21점과 대여 작품 및 소장 작품을 추가해 총 40점을 전시합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후 가능합니다.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대구 및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유통업 상생 협력 방안 토의를 위해 제14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해 매년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2020년 실적점검 대상인 8개사 32개 점포의 추진 실적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금융 이용, 지역 제품 매입,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사회 환원 등 10개 부분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백화점이 베스트 기업으로 선정돼 대구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을 받은 현대백화점은 지역 법인카드를 사용해 출장 교통비를 처리하는 등 지역 금융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했으며 용역 발주와 인쇄 발주도 100%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사회환원 기부액도 21억 6천만 원에 달해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체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 협력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구시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윤슬 작가의 신간도서 마인드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수많은 분들의 인생 상담사인 윤슬 작가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바라본 윤슬 작가는 마음 관리가 곧 인생 관리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시간 마인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남도 믿을 수 있다는 자연스럽게 부제가 됐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윤슬 작가는 수많은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내용을 요약 전달하기보다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조금 더 힘을 내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떠올린 문장을 챕터 하나하나로 구성하기로 합니다. 질문을 가진 사람이 챕터 제목만 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관계, 공감력을 고민하고 있는 독자라면 윤슬 작가의 인생 노하우를 담은 마인드 관리법 36가지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 2021 달천예술 창작공간 제1기 입주작가 릴레이전을 오는 7월 5일부터 달천예술 창작공간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릴레이의 첫 번째 전시는 김조은, 김현준 작가의 공존 전혀 다르거나 같은으로 전시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질적 존재의 공존을 형상화하고 독립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작품을 작가들의 고찰과 상상을 통해 재해석합니다. 경험과 관계 내면에 살아있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자극해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김조은 작가, 응축된 침묵의 힘을 가진 작품을 나무, LED 등으로 가시화하는 김현준 작가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는 전시 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동시간대 관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시장 이용 수칙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달서구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1년 행정수요 조사 결과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는 정주 의향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만 19세 이상 달서구 주민 800명과 위원회 소속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정주의식, 생활환경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문항을 토대로 전문조사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87.2%로 나타나 지난 2018년에 비해 24.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자연환경 순으로 나타났고 구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삶의 질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이어 대구산업선 성서공단 호림역 유치로 달서구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소방서 김진욱 소방장이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3일 제48회 소방안전봉사상 전수식을 갖고 대상의 영예를 아는 달서소방서 김진욱 소방장에게 표창장을 전수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한 김진욱 소방장은 200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명구조는 물론 화재 진압,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공사생활 안팎으로 모범적인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소방정책, 제도 개선 제안,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민안전, 소방로봇사업 자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논문 선정 등의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김진욱 소방장은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타는 행복택시 사업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관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고 택시 요금에서 주민부담금 1,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군이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달성 행복택시는 현재 5개 읍면 37개 마을에 운행 중이며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촌지역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은 2020년 6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기사들에 대한 안전 운행과 친절 교육을 강화해 이용객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4년간 27만 군민들의 희망을 싣고 달려온 결과 지난해 총 5만 1,580회 운행에 6만 4,437명이 탑승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이용자가 11,000여 명 이상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운행 대상지로 굳이면 대암 112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서초등학교의 그림책 활용 독서 교육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교육인 그림책 읽어요 프로그램은 사서 교사와 책소리 독서 명예교사 학부모가 함께 제작한 그림책 이야기 영상을 아침 독서 시간, 수업 시간 등에 활용합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는 지난 2월부터 매달 디지털 원화 전시를 통해 그림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화 전시는 기존의 학교 도서관 안팎에서 그림책의 원화를 액자에 넣어 전시하던 방식을 웹상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그림책의 원화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전시 형식으로 바꾼 것을 말하며 6월에는 배고픈 거미와 행복한 코끼리 그림책을 디지털 원화 전시 중입니다. 두 번째는 용천초등학교의 정보통신윤리대회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윤리주간을 맞이해 23일 열린 대회는 학생들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기를 수 있도록 개최한 행사입니다. 대회는 언어 훼손과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 및 건절,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 등에 관한 주제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습관화하고 자신의 생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빈중섭 교장은 정보통신윤리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습관화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천초등학교의 특색교육, 사자소학 소식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사자소학 교육은 기초 한자학습을 하는 동시에 인성과 품성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배움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은 효, 우애, 배려 등 자신을 가꾸고 남을 존중하는 인성 덕목을 꾸준히 마주하고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는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생활 예절을 익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자소학 골든벨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조상의 삶을 통해 모두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부우를 내렸다는 진주광씨 부인과 모열각 이야기입니다. 송해공원 오경지 가에 자리한 오래된 마을 기세리. 이 마을은 400년 내력을 지닌 충주석씨 세거지입니다. 기세라는 동명은 마을의 풍치가 참으로 기이하다 해서 붙은 이름으로 현재 인산당, 소계정, 모열각 같은 문중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인산당은 기세리 충주석씨 입향조인 인산당 석원우를 기리는 제실입니다. 진주광씨 모열각은 기세리 석씨 문중 며느리인 열부 진주광씨를 기린 정려각으로 열부는 절개가 굳은 부인을 뜻하며 모열은 열부의 절개를 잊지 않고 사모하겠다는 뜻입니다. 흙돌담에 둘러싸인 모열각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규모의 맞배 지붕 겹쳐마 건물로 전면은 홍살벽, 나머지 세면은 흙벽입니다. 모열각 내부 중앙에 열부, 진양 강씨 실행비가 있고 사방 벽면에 열부 강씨 실기서, 모열각기 등 현판이 걸려 있으며 모열각은 그녀가 죽은 지 146년 후인 1922년 오륜행실 중간소의 공인을 받아 세워졌으며 지금의 모열각은 1979년 중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사를 다니다 보면 정려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려각과는 격이 좀 다른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 비각들인데 사실 정려각과 일반 비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려각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금의 허락을 받는 것이라면 일반 비각은 고을이나 문중에서 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정려각은 대통령 표창이요 일반 비각은 지자체나 문중 표창쯤 되는 셈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정려각이나 비각 내부에 이른바 정려편액 혹은 정려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푸른방송 문화센터 시창작반의 조현우 회원이 제16회 상하문학제 100일장에서 장원수상의 쾌거를 안았습니다. 푸른방송 문화센터 시창작교실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 각종 문학제에서 입상자를 배출했으며 올해도 제16회 상하문학제 100일장 공모전에서 조현우 씨가 장원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현우 회원은 시창작교실을 수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함께 수강하고 있는 문우들과 강사 강문숙 시인의 도움과 격려 없이는 수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상하문학제는 매년 대구 수성문화원의 주최하에 민족저항시인 이상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4일 용산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용산일동 소규환 동장, 용산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성산구 샤프란 봉사단, 생활공간 모니터단, 코끼리 봉사단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졸음운전, 난폭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달법 봉사단은 지난 5월 26일 발대식에 이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단 시설 이용 고객 및 달성 군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로 올해 첫 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정했습니다. 11명의 봉사단은 13일 농공읍 위천 소재 항영식시 양파 수확 농가를 방문해 6시간 동안 600여 평의 양파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참여한 달법 봉사단 단원은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가슴에 따뜻한 정과 보람으로 가득 채운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읍 새마을여비의 부녀회는 6월 25일에 국거리와 밑반찬을 만들어 간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맞바구니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새마을회원 30여 명은 오전 8시부터 달성국민 독서실 지하식당에서 북엇국과 장조림, 멸치조림 등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간내 54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오이수 박숙자 회장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천 하원읍장은 항상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하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천내천 명품하천 가꾸기와 헌옷 모으기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